안녕하십니까. 부산 미엘르 클리닉에서 온 정재훈 원장입니다. 청담 피그마리온 이상봉 원장입니다. 둘이 아스텔라시스에서 나온 새로운 하이퓨, 리프테라에 관해서 저희들의 경험과 하이퓨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정재훈 원장님께서 저는 이제 얼굴 페이셜 리주비네이션을 위해 가지고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리프팅도 돼야 되고, 이제 볼륨도 조절을 해야 되고, 볼륨이 많은 부분을 줄이고, 꺼진 부분을 좀 채우고, 그다음에 타이튼, 여러 가지 이런 세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얼굴이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리프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수술도 있고, 실로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또 레이저로 할 수도 있고, 울트라사운드로 할 수도 있고, 타이트닝에도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있고,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팻 그래프트라든가 아니면은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주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지방을 뺀다든가, 요즘 손쉽게 필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볼륨을 올릴 수도 있죠.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장비는 이제 아스테레스 나오는 이제 하이프 리프테라는 장비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하이프 장비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미 처음 나온 장비는 아니지만 여러 장비들과 다른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목차고요. 첫 번째로 마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용 시장에 있을 때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드름, 어떤 피그멘트, 색소, 그 다음에 모공, 흉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치 컴플레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죠. 근데 보면은 이제 리프팅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 과거에는 이제 침습적인 장비들을 많이 썼는데 뭐 수술도 많이 했고 실도 하긴 하는데, 이 하이프 장비의 메리트를 보시면은 다운타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가 적고 다른 치료와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에서 쓰기 좋다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미용 트렌드들이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하이퓨 장비를 어느 파트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십니까? 저는 이제 리프팅이나 타이트닝 이쪽으로 많이 쓰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다른 것들은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필러로 코를 높인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타이트닝 장비들은 결국에는 젊었을 때의 얼굴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꺼리낌이 없고 대부분 다 선호하는 거죠. 젊어지는 거니까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저는 하이퓨 장비에서 리프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논쟁은 이제 좀 후반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에다 리프테라를 검색하면은 이제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장비가 최근에 나온 것보다는 나온 지는 좀 몇 년 됐어요. 그동안 이제 임상하는 것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리프테라 나온 지 얼마나 됐죠? 나온 지 한 2년 반?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미 검증이 다 돼 있죠. 네. 이건 다른 하이프 장비들이죠. 기존에 있었던 장비들이고. 참, 이 장비 중에 몇 가지나 써보셨어요? 저는 한 4가지는 써봤습니다만. 저는 3가지 써봤네요. 아, 그래요? 일단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이따 나중에 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이게 리프테라의 사진이네요. 네. 이게 특별히, 리프테라의 특징이 특별한 게 있나요? 우선 제일 차별화되는 것들이 우선 겉보기에는 이거죠. 리니어 타입 핸드피스가 있고 이쪽에 펜 타입 핸드피스가 있죠. 리니어 타입은 기존에 선생님들이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장비들이 다 저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펜 타입 핸드피스는 그 포커싱 되는 부위가 하나로 도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 점씩 점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가 10Hz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리니어 타입은 원래 8도트가 한 샷이니까요. 근데 저건 펜 타입으로 돼 있어서 한 도트씩 나오게 되는데, 장점이 우리가 하이퓨를 썼을 때 늘 좀 아쉬웠던 것, 얼굴에 밀착을 잘 시켜야 되는데 좁은 부위는 밀착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펜 타입으로 나와서 한 샷씩 쏘게 되면 눈 밑이나 이마, 다음 인중 같은 곳에 좀 더 포커싱 있게 집중해서 쏴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서 저는 펜 타입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죠. 네. 자, 그럼 이제 하이퓨의 기본적인 이론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이프는 이제 초음파 장비죠. 초음파 에너지를 이제 한 점으로 돋보기처럼 한 점으로 모아준 다음에 그 부분에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서멀 코아귤레이션 포인트를 만들고, 우리 몸에서는 그 부분에 어떤 운드 힐링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 콜라겐을 다시 생성을 하게 되죠. 콜라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환자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 때 이 장비는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약간 타이트닝 효과가 나타나고, 온도 힐링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3, 4주 정도 되면 안에서 콜라겐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탄력은 그 후에 주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하이퓨가 나왔을 때
저 서말 코아귤레이션 포인트가 스마스층에 깊이 침투해서 거기에 코아귤레이션 시키게 되면 스마스가 위축이 돼서 얼굴이 리프팅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직도 그거에 관한 조금 약하다는 논문도 있고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초창기 효과는 이제 타이트닝이 맞아요. 조직 자체가 어떤 우리가 불이 어떤 가죽에 닿거나 그랬을 때 가죽이 쪼그라드는 오징어가 것처럼 이렇게 우그라드듯이 오징어 보면. 우글거리듯이 이제 타이트닝이 되는데 그런 효과 때문에 사실은 리프팅이 된다고 환자들은 느끼죠.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마 쪽에다가 이 레이저를 쐈을 때, 레이저는 아니죠. 이 디바이스를 쐈을 때 여기가 수축이 되니까 눈썹이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사실 리프팅 장비로 허가를 받았는데 사실 리프팅이라기보다는 이제 타이트닝이 더 맞는 개념 같아요. 대부분 모든 하이퓨들이 눈썹 리프팅으로 허가를 그렇죠. 받죠. 자, 다음 얘기입니다. 보면은 안에 이런 트랜스듀서가 있어요. 이런 이제 어떤 반구 형태의 트랜스듀서가 있어가지고 초음파가 이거를 가운데로 반사돼서 가운데 쪽에 모아주는 그래가지고 코아귤레이션이 되는 어떤 존이 생성하게 되죠.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돋보기로 빗 모으듯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 모이는 데 에너지가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서말 이펙트가 생기게 되고 저 서말 이펙트를 많은 샷을 쐈을 때 정확한 깊이에 균일하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하이프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초음파 장비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다른 레이저 장비들이 실제적으로 접촉 면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가 접속이 되는데 이런 초음파 장비는 안쪽 깊은 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안쪽에서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차이가 없고 안쪽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죠. 4MHz와 그다음 7MHz 두 가지 옵션을 쓰고 있는데 4MHz를 이용해서 4.5mm까지 이제 침투가 가능하고요. 7MHz로 이제 보통 3mm 정도 침투를 시킵니다. 근데 하이퓨를 많이 써보다 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저 뎁스의 조기의 빨간 서말 포인트에만 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레이저가 들어가는 길이에 다 에너지가 가해지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이따 실험을 한 게 있는데 네. 실제로 위쪽에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높은 에너지는 저 층에 딱 집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팁을 쓸 때 저 두 가지 팁을 조합해서 많이 쓰세요? 아니면 하나의 팁만 쓰세요? 팁은 저는 보통 세 가지 종류를 씁니다. 네. 4.5, 3, 그 다음 1.5 세 가지를 쓰거든요. 저는 주로 거의 4.5를 쓰는데 왜냐면은 저게 이론적으로는 한 포인트만 써말 데미지가 생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나가는 길이 다 생기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4.5mm 팁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이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요건 동영상이네요. 그죠? 보면은 이제 4.5mm에 네. 정확히 깊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 이런 장비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쪽에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모이게 되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제 온도를 올려가지고 조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모이는 거는 다 이 부분으로 우리가 세팅을 돼 있는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쪽에 되고 이쪽에서 스킨이 타이트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콜라겐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즉시 효과는 그 티슈 타이트닝에 의한 즉시 효과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예. 아주 좋죠. 왜냐하면 환자들한테도 설명을 할 때 처음에 반쪽하고 얼굴을 보여주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 안 한쪽과 비교하면은 환자들이 딱 좋아졌던 걸 곧바로 느끼니까요. 하긴 초창기 효과는 리프팅보다는 타이팅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이게 어떻게 타이팅이 되는지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돼지고기인가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5mm 실험할 땐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하셨나요? 실험할 때는 풀파워로 하죠. 타도 되잖아요. 네, 정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논문을 보시면은 실제로 얘네들이 리프팅 장비를 허가를 받은 이유가 이마에 썼을 때 이제 눈썹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제 리프팅 효과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눈썹 리프팅으로 이제 허가를 받게 되고요. 여기 논문에서 보시면은 특별한 이제 애드버스 이펙트는 없고 이제 효과는 아주 좋게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페 사이드 이펙트에 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많이 쏘셨으니까 옛날에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셨죠? 네, 일단은 가장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접하는 사이드 이펙트는 첫 번째, 볼이 꺼진다. 그리고 가끔 생기는 스크래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벼운 번들. 저는 그 경험이 좀 많았고요.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초창기 때 쐈을 때 이쪽에
페이셜 러버의 만디블라 프렌치 쪽이 데미지를 입으면 찌릿찌릿한 감각이 좀 오래 가죠. 아, 그리고 이렇게 입꼬리 안 올라가고 약간 그 정도까지는 없었어요. 저는 한 케이스 있었어요. 입꼬리가 이렇게 마비돼서 한쪽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아, 회복되는데 한 달 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스테로이드 써야겠죠. 아, 네, 일단 그냥 계속 뭔가 해드렸죠. 사이드 이펙트는 이데마가 생길 수 있고, 네. 근데 한 점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조직 손상이 되겠죠. 어떤 콜라겐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예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셜 펠 로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히스토리를 할 때 과거에 뭐 지방 이식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그런 환자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지방이 좀 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좀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피하시고요. 뻔해간에서는 주로 저는 이렇게 밀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할 때 젤을 많이 쓰시나요? 아니면은 딱 평평하게 바를 정도만 아주 적게 쓰시고 하나요? 젤은 적당량을 해가지고 계속 몰고 다니죠.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사실은 뭐 피부에 스크래치라든가 어떤 손상이 받았다고 느끼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젤이 두꺼워가지고 이게 떴을 때 이게 포커싱이 되는 게 안쪽이 아니라 피부 쪽에 가까운 쪽에 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국도 나고 환자들한테 이제 붓고 이런 목이 물린 자국처럼 그런다고 주로 보거든요. 뻔히 잘 생기는 특수 부위가 있으시던가요? 저는 이중턱에 이렇게 할 때 이쪽에 각이 안 나와서 좀 떴다고 생각됐을 때 이중턱에 스크래치가 잘 생기더라고요. 목 부분하고. 사실은 그런 리니어 타입 같은 경우는 얼굴이 이게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굴곡진 부분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뜨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긴 되지만 중간에 이제 만디블에 걸치게 되면 중간에 뜨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아까 펜 타입 같은 경우는 그 접착면이 되게 좁죠. 좁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 뜨거나 그럴 염려 없이 골고루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굴곡진 부위나 아주 얇은 부위나 이런 데는 저도 펜 타입을 많이 이용하고 펜 타입이 리프테라의 최고의 강점 같습니다. 이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아마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요 리니어 타입에서 안쪽에 이런 것들이 계속 얘들이 움직이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이 움직임 자체가 기계에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실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젤이 두껍거나 아니면 디바이스 자체가 카트리지가 좀 떴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너브 인저리가 제일 잘 생기는 부분이 요 3번이죠. 페이셜 러버의 만디블라 브랜치 쪽에 이제 손상을 입게 되면 여기가 가장 얇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선생님 이거 방어하려면 어떤 방법이 특별히 있나요? 아, 저걸 방지한다. 저 부분 너브가 되게 그 얇은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방지한다. 저 부분이 얇은 부분에 그 너브의 손상을 받는 경우는 저게 우리가 아랫부분은 입 안에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패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좀 더 평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입 안에 꺼즈를 물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부분에 꼭 너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 부분에도 스크래치, 가벼운 뻔이 잘 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은 안으로 패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얼굴 안쪽에 꺼즈를 물리고 어느 정도 안을 채워준 상태에서 시술을 합니다. 아, 이거 섬세하게 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저쪽에는 4.5mm를 강하게 쓰진 않고 보통 네. 3mm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요. 볼을 이렇게 부풀리라고 해요. 볼 주변을 할 때는.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는 그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약간 볼 쪽에 좀 세게 쏟아면 여기까지 가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공기가 있으면은 초음파가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뭐 4.5mm를 쏠 때 치아까지 닿거나 그런 거 혹시 있을지 몰라가지고 볼을 좀 많이 써야겠다. 저 임플란트나 치아에 네. 우리가 흔히 만디블 보더를 할 때 뼈 때리는 느낌이라 그러죠. 그죠. 초음파가 나는데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도 입안에 저는 꺼즈를 물려고 볼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굴곡이 너무 공간이 굴곡져서 저는 평면하게 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꺼즈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데마나 번이 있을 때는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말고 한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페이셜 팬로스 같은 경우는 환자 히스토리를 아까 다시 체크를 잘 해봐야 되고 한 점에다가 계속 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바디 쪽으로도 지방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이프를 요즘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지방을 줄일 목적으로 에너지를 계속 집중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저 펜 로스를 일부러 유도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몇 번 해봤는데 결과가 나쁘진 않았어서 지방이 많은 사람은 얼굴에 지방을 줄여준다라고도 하고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균일하게 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그래서
균일하게 최대한 줄이려고 하기 위해서 리니어 타입보다는 펜 타입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4.5로 제일 세게 해서 지방이 주는 건지 타이트닝이 돼서 줄어 보이는 건지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바디 쪽은 지방이 좀 많이 줄어 상관없으니까 사실은 여기 4.5mm까지 있긴 하지만 실제 여기서는 뭐 1cm짜리도 있고 13mm짜리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바디를 이용해가지고 바디 쪽에다가 지방을 분해할 목적으로 쓰기는 해요. 근데 얼굴 쪽에는 이게 사실은 균일하게 어려워요.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얼굴 쪽은 지방을 줄일 목적으로 쓰진 않아요. 네,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TDT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죠.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던 하이프 장비들이 사실은 환자들이 많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제 오리지널 초창기에 나왔던 장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네.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리니어 타입을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를 높이다 보면은 속도가 더 느려지죠.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의료진이 사실은 좀 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쏘면서 이제 너무 졸리고 이제 피곤한 경우가 많고.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좀 의사 선생님들만 볼 테니까요. TDT 일단 텀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의 약자죠? 오, 그거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일단 하면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이 장비가 좋은 게 뭐냐면은 우선 통증이 굉장히 적어요. 네. 통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기존의 장비보다 통증이 적고 네. 그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10Hz까지 속도를 상승시킬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속도를 올려도 에너지 값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통증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통증이 없다라는 얘기를 다른 면으로 받아들이면 출력이 약하다는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출력은 제 경험상 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비교적 정확한 깊이에 균일하게 들어가서 통증이 좀 덜하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올 설명인데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실제로 보면은 안쪽에 이제 코아귤레이션을 시키는 온도가 이제 60에서 70도 정도 되면은 이제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 조직이 손상돼가지고 네, 아까 그렇죠. 지방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이걸 써봤을 때 통증이 적은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에너지가 이제 모이는 돋보기로 모이는 그 코아귤레이션 존 자체가 다른 것보다 좀 넓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좀 얘네들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출력을 약간 낮게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좀 더 좋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피크 파워를 좀 올렸어요. 중간중간. 저기 피크 파워 앰플리튜드 쪽을 좀 높였기 때문에 이제 피크 파워일 때 거기를 더 중폭시켜줬군요. 예,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인 에너지 값을 다른 거보다 좀 낮게 쏜다 하더라도 충분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는 낮아도 피크 파워는 올려놨기 때문에 통증은 그렇죠. 덜하고 그 부분에 적은 에너지라도 효과는 더 좋다. 예. 네. 다음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지방이 분해되거나 그런 경우를 보면은 이제 에너지 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조직이 손상됐을 때는 이제 조직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적정한 콜라겐만 이제 리모델링을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 값만 적당히 들어가면 좋고 실제로 이제 과리 장비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값을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럼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보면은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리프테라에 장착된 이제 트랜스듀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커요. 이게 초음파를 모아주는 이 돋보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포커싱이 됐을 때 안쪽에 맺히는 이 상이 맺힌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돋보기를 했을 때는 그 부위가 이렇게 동그랗고 좀 넓어요. 에너지가 균일하게 들어가고 이게 좁게 되면은 우리가 더 깊이 늘려가면 이게 점점 이렇게 내로하게 되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운데 부분은 에너지가 너무 높게 되고, 가장자리는 낮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안쪽으로 좀 찌른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프를 쐈을 때 환자들이 대부분 찌른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리프테라 같은 경우는 계속 쓰다 보면 환자들이 뜨거워진다는 표현을 좀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찌른 듯한 페인보다는. 다음 또 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깊이가 다르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4.5mm로 안쪽을 이제 코아귤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3mm, 그 다음에 피부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게 눈 주변 같은 경우는 1.5mm로 하고 전반적으로 환자들은 이제 임상적으로 얼굴이 타이트닝 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1.5mm를 같이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킨 리주비네이션을 위해서는 1.5mm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데 저렇게 다 쏘면 얼굴에 몇 샷을 쏘시나요? 저는 이제 3,000샷 이상을 쏜다고 환자들한테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 3,000샷은 펜 타입 아니면 리니어 타입? 두 개 다 섞어서 써요. 근데 사실은 이제 펜 타입은 진짜 도트 타입으로 3,000샷이 들어가지만 중간에 리니어 타입으로 쏘면은 한 번 쏠 때마다 뭐 열 몇 샷이 나간다고 그렇게 하지만 해서 약간 계산은
계산은 한 샷으로 돼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리니어 타입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샷이, 한 샷당 더 많은 샷이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요. 오해하실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하이프 장비를 쓸 때는 보통 300샷, 400샷, 500샷인데 3000샷 쓰신다고 하시니까 펜 타입, 도트 한 샷을 한 샷으로 그 카운팅에는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펜 찍으니까. 타입하고 리니어 타입을 합쳐서 3000샷을 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펜 타입을 3,000샷 이상 쏴주고 중간에 이제 리니어 타입을 쏴가지고 더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이건 여담인데 펜 타입 한 샷에 리니어 타입이 8샷인가요? 리니어 타입 10, 그쵸. 예, 도트가 14샷이죠. 도트가 14개가 찍히죠? 14개가 찍히죠. 아, 네.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니까요. 네. 자, 다음 보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4.5mm 이제 카트리지를 가지고 쓰면은 정확히 4.5mm에 들어가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딱 상이 맺히죠. 중간에는 상이 안 맺히고요. 되게 정확히 맺히네요. 예. 3.0도 3mm, 똑같나요? 예. 1.5. 1.5. 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은 피부가 얇다. 뭐 그런 경우에는 1.5나 3짜리를 좀 쓰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지방이 두툼하고 안에 깊이가 충분하니까 4.5를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 리프팅 할 때 4.5는 가운데 갑상선 있는 부분에는 잘 쏘진 않아요. 그럼 다른 부위는 4.5로 쏘시나요? 저는 목은, 근데 게다가 목을 1.5로 하게 되면은 스크래치가 아무래도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은 펜 타입으로만 하거든요. 펜 타입? 저도 목은 펜타입. 그렇죠. 3.0짜리로 저는 목을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갑상선 있는 쪽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아예 피하고 있고요. 이게 장점이죠. 이 네. 펜 타입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제 컨벡스하게 살짝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굴곡지 부분도 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특히 눈꺼풀 당겨서 올려서 할 수도 있고 눈 주변 그다음에 이런 턱 라인이나 이런 아마 헬스한 부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굴곡진 부위에 저게 딱 붙어서 그래서 약간 용어를 붙이자면 리프 토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토닝 레이저 하듯이 하이퓨를 그렇게 장비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토닝 하듯이 얼굴 전체에 해주면. 이건 펜 타입 쓰는 장면이죠. 네. 보면은 되고 보시면은 저렇게 도트가 잘 찍혀요. 점샷으로 쓸 수가 있고 그냥 쭉 누르고 있으면은 계속 가죠.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만 계속 쏘게 되면은 에너지가 집중되죠. 집중되기 오히려 때문에 단점이죠. 예, 네. 단점이 될 수가 아니면은 무빙을 좀 어느 정도 그죠. 속도로 저건 해줘야 계속 되는 무빙을 것 해줘야 같아요. 돼요. 네. 다음 가시죠. 선생님은 쏠 때 좀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쏘거나 결국은 에이징 프로세스 보면 우리가 가장 문제 삼는 결국 팔자랑 입가거든요. 마리오넷 라인하고 여기 나소나비알 이 라인인데 그러면 그걸 붙여주기 위해서 일단 위쪽은 미드 페이스를 여기에 타이트닝을 시켜준다는 개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프팅하고 타이트닝은 개념을 다르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리프팅은 얼굴을 올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로 얼굴이 리프팅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물리적으로 어떤 조직으로 올리는 행위가 있어야 이렇게 리프팅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넓은 의미의 타이트닝이 장비로 이룰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쪽 광대나 이쪽이 타이트닝이 돼서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걸로 얼굴이 주름이 해소되고 얼굴이 이뻐지고 작아졌고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쏴줘가지고 조직에 골고루 쏴줘가지고 타이트닝 일으키고 막판에는 이제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좀 더 있는 부분에다가 좀 더 좀 신경을 써서 쏴주는 편이에요. 아, 그럼 리테인 리가먼트를 저걸로 코아뷸레이션 시켜서 얼굴을 이렇게 리프팅을 해준다라는 그게 좀 약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준다, 루즈닝 된 것들을 그런 거기에 느낌을 관해서 가지고 저랑 좀 하는데 이견이 있네요. 네. 보통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방향으로 네. 여기 그림 방향으로 사실은 실을 넣을 때도 그렇고 아마 이런 하이프 장비 쓸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쏴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리테인 리가먼트에 레이저를 쏴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저는 하이퓨나 RF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에너지는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술자마다 경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럼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의 차이는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를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리테인 리가먼트보다는 지방이 좀 많은 부위와 로어 페이스 요쪽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볼 그리고 실제로 요 관자나 요쪽 부위는 거의 저는 쏘지 않는 편이에요. 이렇게 아까 했던 TDT가 서멀 디퓨전 트리트먼트죠. 드디어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무빙을 하면서 이쪽에 계속 에너지를 모으는 존을 계속 만들어 나가요. 네. 만들어 나가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콜라겐 생성이 될 수가 있고 어디 빠짐없이 타이트닝을 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그 제네시스 토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작동하는 방식은 다르고 매질은 다 빛이지만 이건 초음파고 에너지를 진피 쪽에 좀 모아주면 피부가 리주비네이션이 된다는 원리는 똑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더 집중하게 되면은 지방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렇게 해서 바디용으로 나오는 하이프 장비도 여러 개 있고요. 네. 장점입니다. 이 아까 전 펜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구석진 부분까지 다 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스킨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지기 위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그러면 이 립테라랑 컨비네이션해서 할 수 있는 시술은 뭐가 있는지 어떤 걸 컨비네이션 하는지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거의 모든 장비를 다 쓸 수가 있고 모든 어떤 시술을 같이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다운타임이 없고 환자한테 어떤 데미지를 크게 주는 장비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스킨 부스터를 같이 쓰기도 하고요. 이제 보톡스 같이 써도 되고 이제 팻 디졸브 솔루션 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하면 지방이 줄어들게 되면 피부가 약간 여유분이 좀 남는다는 네.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 때 이런 거 같이 타이트닝 장비를 쓰면 아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을 놓고 나서는 이제 실은 환자들이 인베이시브 한 거니까 기대치가 좀 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건 정말 리프팅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것만 믿고 환자가 뭐 1년 후에 오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을 하고 나서 이제 나이가 다시 에이징이 진행되면서 피부가 좀 더 처질 테니까 이런 하이프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실을 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보통 2달 정도 있다가부터는 이제 이런 장비를 한번 받는 걸로 환자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견을 나누고 싶은 건 팻 디졸브 솔루션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저 팻 디졸브 솔루션을 얼굴에 넣고 나서 하이퓨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하이퓨를 다 하고 넣으시나요? 아니요. 같은 날 하지는 않아요, 사실. 아, 그래요? 예, 같은 날 하지는 않고, 컴비네이션 세라피인데 같은 날 하지는 않고, 저거 같은 경우는 먼저 지방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늘어진 거를 이걸로 잡아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저는 이게 초음파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중턱 같은 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저 솔루션을 먼저 투입을 하고 그 위에다가 하이퓨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더 펫을 녹이는 데 있어서 장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실제적으로도 임상적으로는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도 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요즘 어떠세요? 엘러간에서 나온 게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아, 괜히 손대기 좀 안 되고 있어. 그렇군요. 네. 이건 전후 사진이네요. 자, 예. 보시죠. 사실은 이런 하이프 장비 타이튼이라는 게 사진으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다니던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변화를 좀 체크. 두 세션을 했던 얘기는 2번 했던 두번 얘기인가요? 했다는 그럼 거죠. 간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한 달 간격으로 하고 있어요. 한 달 간격으로 2번. 이게 기존의 외산 장비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1년 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 환자가 통증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 하니까 환자가 정말 꾸준하게 오세요.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한 달 간격으로 3번을 먼저 하시고요. 네. 3번 하면 얼굴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죠? 그런 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장비들은 1년 후에 오세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6개월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3, 4개월 간격으로 유지를 하세요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정말 6개월 지나면 또 오세요. 자, 네 세션. 세션. 예. 그럼 이거 지금 4달을 끌고 가신 거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있구나. 이건 보시면은 얼굴 전체가 뭐 전 조명탑도 있긴 하겠지만 톤도 저거 좀 더 건강해 보이죠. 네. 컨투어도 좀 좋아지고. 다음 사진 볼까요? 참고로 여기 세션에 관해서 얘기를 좀 첨부해드리면 저는 하이퓨를 끊을 때 이렇게 4번 정도를 환자한테 권하거든요. 그리고 2달 간격으로 그렇게 4번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리프테라든 아니면 다른 하이퓨 장비든 2번째까지는 효과가 좀 애매하던 분들도 있는데 3번, 4번까지 하게 되면 확실히 만족도가 많이 올라오실까요? 자, 이건 이거는 한 달 간격으로 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사진들은 다 한 달 간격으로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그 3,000샷? 3,000샷. 보통 환자들한테 한 3,500샷 정도를 쏴서 마케팅적으로 내가 오늘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도트 한 포인트가 한 샷으로 쳐서 3,500샷인 거죠? 자, 그죠? 다음 한 번 더 네, 하시면 이거는 석 달째, 3번째 후네요. 그죠? 예, 3달 지난 거죠. 자, 다음 한 절 또 보실까요? 라인이 확실히 조금씩 약간 변하는 게 그죠? 느껴지네요. 이렇게 사진을 모아놓고 보니까 환자분들은 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이런 하이프 장비가 그래요. 하이프도 그렇고 RF도 그렇고 잘 모르겠다는 환자들도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쪽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좋아지는 거는 나중에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렇구나. 이건 내 세션. 확연히 다른데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이건 뭔가 얼굴이 좀 더 부은 느낌인데. 좀 부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간격이 길으니까 살이 좀 쪘을 수도 있고. 근데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죠? 비교해서 그래도 보시면 조금씩 얼굴이 바뀌네요. 콘토가 좋아지는 게 보이죠. 네. 굉장히 많이 인상을 하셨네요. 자, 요거는 한 세션, 두 세션. 주로 어느 부분이 개선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리테인 리가먼트가 줄어서 얼굴 전체가 올라가는 느낌이 확실히 환자를 보시다 보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럼요. 거죠? 사실은 환자분들은 이게 리프팅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걸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는 않고요. 얼굴이 작아졌다고 하세요. 네, 그렇죠. 얼굴이 작아지는 게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이죠. 예, 타이트닝이 사실은 되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은 주변에서 어디 살 빠졌냐. 사실은 살 빠지면서 얼굴이 윤곽이 좀 드러나요. 그 살 빠졌다는 게 너무 과하게 되면 이제 볼이 홀쭉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스킨 타이트닝에 관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다음은 그럼 이 리프테라로 얼굴 타이트닝과 이런 거 말고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PCL을 이용한 필러를 이 눈밑이랑 악광대 쪽에 넣었는데 이제 피부가 얇은 부분이다 보니까 환자가 안에 이제 노들이 생겼다고 네. 컴플레인 하셨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트램 같은 거를 주입을 해가지고 볼륨을 좀 줄이죠. 그렇죠. 노드 사이즈를 줄이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리프트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제가 TDT라고 했잖아요. 그쪽에 계속 이제 열을 상승을 시켜가지고 PCL 파티클이 열에는 좀 약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온도를 올려가지고 계속 이걸 치료를 했는데 하고 나면요 정말 노들의 사탕이 작아지는 것처럼 여기 약간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2주 후에 오셔가지고 또 하면 또 약간 작아지고. 그러면 눈 밑에 생긴 노드를 줄이는데 저 핀포인트 하이프를 충격을 사용해서 저 PCL 노드를 열로 깬다는 거죠? 열을 높이면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은 PCL 파티클이 분해가 잘 되죠. 열이 그렇구나. 약하니까. 그러면 저거를 할 때는 뎁스를 어떤 팁을 쓰시나요? 이거는 4.5나 3mm짜리를 써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정말 타겟이 딱 그 안에 노즐이 네, 있으니까. 딱 맞아야 된다는 네, 맞아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쪽으로 안 가게 딱 누르면은 노즐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딱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즐을 고정시켜 놓고. 한 손가락으로 고정시켜 놓고 그 부분만 계속 쏘는 거죠, 이렇게. 한쪽만, 한 점에 너무 쏘게 되면은 조직 손상이 그렇죠. 조직 손상이 일어날 수 하니까. 있고, 그리고 스킨이 좀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트리암으로 하게 되면 정확히 그 노즐 안에 놓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그리고 괜찮은 사실은 거거든요. 저렇게 생기는 노즐은 어떤 이런 포린 바디 파티클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제 콜라겐 덩어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운데 정확한 양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그 노즐에 딱 주사가 들어가면요 이게 인젝션이 안 돼요. 맞아요. 안에 딱 막혀 있어서 그 막힌 느낌이 들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주변을 이렇게 다 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주변부터 녹아 들어가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좀 손상이 되죠. 하이퓨를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시네요.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은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쓰는지를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랑 이제 이상봉 원장님이랑 쓰는 방식도 다를 테고 기존의 원장님들도 쓰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서로 어떻게 비교해보면서 좋은 점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환자는 정재현 원장님 동영상이죠? 어디 예. 하셨어요? 그냥 풀페이스? 이 환자 풀페이스였고요. 일단은 이 환자는 목이랑 팔뚝까지 같이 이제 목이랑 했어요. 팔뚝까지. 네. 오, 네, 네. 우선 동영상, 이분 동영상 얼굴부터 봅시다. 네. 초음파 젤이죠. 네. 초음파 젤을 이제 도포를 하고, 라이너보다 펜 타입을 먼저 쓰시나요? 네. 라인 타입은 중간에 한 번 정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왼쪽, 오른쪽 얼굴을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사람은 다 짝짝이니까. 그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더 해야 될 때를 잡아주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금 한 번 하고 제가 딱 멈춘 이유가 통증이 어떻냐를 환자한테 먼저 물어봐요. 통증 테스트. 네, 저도 통증 테스트는 먼저요. 저는 환자보다 제 팔에 먼저 한번 쏴봅니다. 지금 10Hz로 지금 쏘고 있는 거고요. 몇 미리티 몇 줄 정도 쓰고 4.5요. 몇 줄이요, 에너지? 한 보통 8에서 9줄 정도. 0.8에서 0.9죠. 그렇죠. 0.8에서 0.9 정도 쏘죠. 네. 눈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얇으니까 이게 두께가 두껍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동영상이 실제 속도인 거죠? 예, 실제 속도예요. 약간 밀어 올려가지고 두툼하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샷을 쏴요. 그리고 이제 쏠 때도 이게 계속 움직이다 하면 안에 뼈 모양에 따라가지고 이제 덜컹덜컹 한다고 표현을 쓰는데 이런데 이게 울퉁불퉁한 데 칠할 때 덜컹덜컹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이제 쭉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라인을 찾는 게 좋아요. 저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르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시술하는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빠른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지. 저도 그런 거 같아요. 네.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턱을 이렇게 들어 올리라고 해가지고 이중턱 쪽에도 저렇게 타이트닝을 주고요. 실제로 환자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부위가 이중턱이랑 이쪽에 볼살이 처진 부분이 네, 맞아요. 줄어들면은 거기를 제일 좋아해요. 거기가 사실은. 밀착이 되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그리고 항상 반을 하고 나서는 환자한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라고 해야 딱 됩니다. 반쪽 끝나자마자 환자가 자동적으로 거울을 딱 드네요. 다 체크를 해요. 실제적으로 이제 양쪽을 다 해놓으면은 네. 환자는 모른다고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하고서 반하고 반했으니까 한쪽이 더 개인적으로 좋아졌지. 정 원장님은 시를 하든 어떤 시술을 하든 한쪽을 하고 환자분들을 보여주시는 게 좀 체질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컴플레인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 라이너 타입의 여기 립테라에서 만든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보시면 제가 샷을 쏘면서 이제 젤이 튀죠. 네. 실제로 우리가 쏠 때 삐삐삐삐 하는 소리가 그거는 기계음이에요. 초음파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하기 쉽게 회사에서 그런 소리를 연동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초음파가 잘 나가고 있나 그거는 저렇게 젤을 바른 다음에 쏘면은 그게 티가 나요. 초음파가 이게 젤이 튀니까 그걸로 네, 이제 거꾸로 저는 거꾸로 해서 펜타입 같은 거 할 때 누르고 있으면 드럼 치듯이 두두두 그죠, 하고 네. 튀더라고요, 젤이. 그래요. 네. 그리고 저 립테라 장비 중에 하나 좋은 점은 저 라이너 타입 할 때 버튼이 아래 달려 있어요. 사용자들을 좀 배려한 것 같은데 위에 달려 있으면 힘들거든요. 물론 연사가 되긴 하지만 립테라도 연사 기능이 있죠. 근데 한 번 예, 누르면 한번 누르고 계속해서 있으면 계속 계속해서 나가죠. 나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버튼이 있어서 좀 더 쓰기 편해요. 아래도 라이너 있고 타입. 위도 있고 두 개 다 있는데 사실은 뭐 아래쪽을 거의 쓰죠. 네. 저희가. 그리고 아까는 그러니까 사실은 펜 타입도 그렇고 라인 타입도 그렇고 네. 리니어 타입도 그렇고 4.5, 3, 1.5 세 종류가 다 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풀 세트는 6개의 카트리지가 6종류의 카트리지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4.5 펜 타입을 먼저 아까 썼고요. 네. 그다음에 저렇게 리니어 타입을 쓸 때는 이제 3mm짜리를 써요. 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마지막에 있나요? 저거는 한 번에 14발이 나가니까 실제적으로 좀 환자가 펜 타입에 비해서 좀 아프다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원래 하이페 리니어 타입은 아프니까요. 어느 나라 어떤 장비든. 그래가지고 이제 4.5짜리를 쓰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 환자가 좀 통증이 있으니까 사실 펜 타입은 거의 없거든요. 네. 펜 타입으로 먼저 안쪽을 조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3mm짜리는 저렇게 리니어 타입도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3mm짜리 얼굴 전체를 해주고 마지막에는 이런 굴곡진 부분을 쏴야 되니까 다시 1.5mm짜리 펜 타입으로 한번 전체를 또 다시 쏴주죠. 저랑은 좀 방법이 많이 다른데 저는 이따 제 걸 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선생님은 RF 장비도 좀 쓰시죠? 네, 많이 쓰죠. RF랑 뭐 이런 초음파 계통의 디바이스랑 어떤 차이가 있죠, 선생님? 일단은 저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하이표 장비가 더 자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더말 코아뷸레이션 포인트가 있어서 거기에 관해서 데미지를 주는 거니까. 우리가 RF 장비는 데미지라기보다는 어느 일정 정도의 에너지를 어느 일정한 부위에 계속 지그시 줘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은 RF 장비를 많이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가 많이 얇으신 분들, 이런 경우는 그 하이프 장비가 조금 더 그거에 비해서 약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우리가 4.5mm짜리나 이런 팁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증에 좀 더 예민하세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아주 얇으신 분들은 RF 장비를 더 권하고요. 다만 이제 지방이 좀 오히려 두툼하신 분들은 초음파 장비, 하이프 장비를 더 권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방을 약간 녹이는 듯한 느낌을 줄 때 특히 악강대 부분, 그 부분은 그 지방이 줄어드는 이펙트가 환자한테 오히려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펜 타입을 저런 식으로 쐈을 때 지방이 많이 줄거나 저는 이 장비는 지방을 많이 줄이지 않고서도 타이팅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쓰는 거는 이제 1.5mm 팁이죠. 1.5mm 팁으로 실제로 눈 아래쪽에 잔주름이라 이런 걸 좋아지게 할 때는 환자를 보고 위쪽으로 응시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구를 위쪽으로 좀 약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눈을 감는 것보다는 눈을 위쪽으로 뜨고 있는 것이 더 편하죠. 아,
예, 이마 쪽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해주면 환자가 눈을 뜰 때 편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네, 뭔가 좀 가벼워졌다는 표현을 많이 그죠? 쓰죠. 저는 저 이마에 저렇게 하이퓨를 해주는 건 정재훈 원장님 걸 보고 하기 시작했는데 환자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눈썹을 이렇게 당겨 올린 다음에 이쪽에 조사를 많이 하고요. 시장에 오비탈림이라고 하죠. 뼈가 있는 네. 부분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긁어주거든요. 사실은 하이프 장비는 안쪽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이제 각막이 손상되지 않게 당연한 얘기지만 눈에다 쏘면은 안 되고요. 저 오비탈님 저걸 할 때 저기는 몇 미리 팁을 쓰신 거예요? 1.5mm를 1.5mm. 저는 저기 3mm를 쓰는데 가끔 위로 올라가는 너브를 톡 건드려서 뒤통수까지 찌릿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어떤 자극을 주면 약간 좀 번쩍번쩍한 느낌이 나죠. 환자분들이. 그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예. 저보다 조금 천천히 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성격이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1.5mm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는 다 끝났네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서 얼굴 좋아졌는지 꼭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 하고 나서 얼굴이 붓거나 아니면 약간 좀 이데마 같은 게 얼굴이 가끔 붓잖아요. 리테라를 쓰시고 나서 하고 나서 환자가 이데마 되거나 부은 한 번도 적이 케이스는 있나요? 없었어요. 저는 가끔 있어서 그럴 때는 약간 그 미리 좀 부어 있으면 약간 그 스테로이드나 이런 처방을 이틀 정도 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저는 주로 4.5짜리 깊은 팁을 많이 주는 걸 선호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건 사실은 그렇게 팔뚝인가요? 이데마가 생겼다는 건 안쪽에 어떤 그 적정 에너지 값을 넘어가지고 조직이 약간 좀 손상이 돼서 좋게 얘기하면 나중에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환자분들은 불편하시죠. 아, 그렇군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냥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건 팔뚝이네요. 예, 팔은 굉장히 심플해요. 실제로 지방을 분해할 목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오. 저는 팔 같은 경우는 이게 저 부분 같은 경우는 피부도 되게 말랑말랑하고 이제 늘어진 부분을 좀 그렇죠. 타이트하기만 지방도 해도 지방이지만 우리가 흔히 약간 속어적으로 안녕살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흔들면 안녕하고 인사한다고. 저긴 피부가 되게 느슨해서 오히려 처져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타이트닝을 목적으로 펜타입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지방을 녹이는 게 아니라? 아, 네. 요건 사실은 좀 특이할 뭐 만한 좀 더 점이네요. 깊은 걸 깊게 조사되는 걸 써가지고 지방을 분해하기도 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뭐 HPL 같은 용액을 많이 넣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프 장비를 쓰기도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타이트닝 정도로만 해가지고 환자 만족도를 주고 있어요. 궁금한 게 저게 4.5mm가 실제로 저 부위에서 지방을 녹이긴 어려우니까 저건 스키 타이트닝 타이트닝 용도라는 정도로 거죠. 해가지고 네. 이제 늘어진 걸 좀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죠. 몇 사 정도 쏴주세요, 팔뚝은? 팔뚝 같은 경우는 한쪽도 한 2,000샷 정도씩.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목 부분입니다. 약간 같은 환자죠. 얼굴 하고 나서 이제 목 쪽을 하는데 사실은 목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우리 직원인데 계속 샀어요. 처음에는 저는 4.5mm를 가지고 목은 거의 펜타임만 써요. 네. 4.5mm를 가지고 저 목은 리니어 타입 쓰기가 보통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이중턱, 그다음에 가장자리, 그다음에 SCM 머슬 있는 근처랑 이렇게 클레비클 위쪽까지 이렇게 쏘고요. 데콜테 라인은 저걸로 해보신 적은 없나요? 이 데코텔라이드 이걸로 해요. 그럼 이중턱하고 목까지 다 포함해서 저건 몇 샷 정도를 쏘셨나요? 얼굴 3,000샷, 목 3,000샷이 같은 비용입니다. 또 하나의 얼굴이죠, 여기도. 근데 사실은 환자분들 중에서 목을 신경 쓰시는 분들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그건 공감합니다. 목주름, 막 이런 것들 신경 많이 네, 쓰시거든요. 얼굴만 하다가 이제 목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니까 목에 이제 부랴부랴 신경을 쓰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보면은 근육 요거는- 방향이나 이렇게 방향이 예. 따로 있나요? 사실은 근육이 있는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따라가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굴곡이 있으면은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불편해하시거든요. 맞아, 불편해하세요. 네, 불편해하시는데 SCM 그거 좀, 방향대로 네, 저렇게 가는 건 좋은 따라가는 게 방법인 좋은 것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3mm짜리 팁이거든요. 목은 3mm로 하시죠? 아까는 4.5로 가장자리랑 이중턱이랑 했고 네. 3mm 가지고는 좀 더 안쪽까지 접근을 하고요. 1.5mm 팁 가지고는 전체를 다 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갑상선에 어떤 데미지를 줘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4.5mm 팁은 이제 갑상선이 있는 부분에는 잘 쓰진 않아요. 저는 목을 그냥 3mm 팁으로 전부 다 해주고 팁을 굳이 바꾸지는 않는데 조금 세밀하게 여기저기 깊이를 바꿔서 하시네요. 저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예, 그게 마케팅 포인트죠. 환자들한테 깊은 쪽부터 그다음에 중간층, 그다음에 얕은 층까지 골고루 이제 조사를 해주면은 결과가 더 좋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자가 뭐라고 하죠? 하나도 안 아픈가 봐요. 그죠?
저 펜타입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별로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다고 하면 에너지를 낮추거나 하기보다는 약간 움직이는 속도, 무빙 속도를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하면 확실히 되죠. 통증이 네. 좀 덜한데, 근데 무빙 속도가 빠르면 그 부위에 듬성듬성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대신 우리가 스케치하듯이 많이 덧칠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계속 더하기를 해야 되죠. 결국 기계는 정직하니까요. 어떤 부위에 얼마만큼 쏴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하이프 장비는 개원을 하거나 미용을 하신다면은 꼭 하나 있어야 되는 장비 중에 하나죠. 이제 기본 네. 장비로 발돋움했죠. 색소 레이저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타이트닝 주는 장비는 하이프 장비는 이건 꼭 여담인데 있으면, 3000샷 기준으로 저 펜타입 하나 갖고 환자를 몇 명이나 할 수 있죠? 저 하나가 21만 샷 들어있던가요? 70명 정도를 네. 할 수 있습니다. 한 65명 정도만 하죠. 서비스도 좀 주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럼 특별히 그러니까 SCM은 머슬 방향을 따라서 하고 이중턱은 이중턱 라인, 맨디블 보더 라인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해주고, 그래서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많이 굴곡에서 저항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네. 목은 3000샷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 이제 이상봉 다음에. 원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아크릴판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4.5mm 아크릴판에 4.5짜리 에너지는 최대로 했고요. 과연 라인하게 잘 나오는지, 그리고 펜타입도 4.5짜리가 도트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 3.0짜리도 해봤고요. 예. 이게 아크릴에, 의외로 세게 아크릴에 이렇게 쪼개지면서 잘 샷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출력이 강력한데, 이게 제가 한두 샷만 쏜 게 아니고 이게 연속이 되니까 연사로 해서 계속 쏴봤는데, 연사로 해도 저 도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출력은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얼굴 하는 거 보시게 되면, 일단 원래 디자인을 하진 않는데 오늘은 약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디자인을 했고, 저는 미드 페이스와 로우 페이스를 크게 구분하고 다른 부위는 잘 하지 않았는데, 립테라는 펜 타입이 있으니까 이마, 인중, 이중턱은 펜 타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라인하고 가운데 라인은 라이너 타입으로 해요. 라이너 타입으로 할 때는 립테라를 쓰던 아니면은 다른 하이퓨 장비를 쓰던 샷수가 요 광대 미들라인 쪽은 한 50에서 60샷 정도 쓰고, 요 앞쪽 로어 쪽으로 해서 한 100에서 150샷 정도를 쏘죠. 그리고 그렇게 라이너로 해준 다음에 다음 인중 있는 쪽하고 다음 눈썹 있는 쪽을 하이퓨를 해주게 되면 눈 뜨는 게 조금 시원해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위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눈 밑, 그리고 이중턱을 같이 시술을 하죠. 지금 라이너 팁이고요. 라이너가 팁 크기가 뭐 슈링크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큰 느낌이에요. 근데 무게감은 그렇게 무겁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그러면은 요 영상 갖고 이제 시작을 좀 해볼게요. 뭐 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진 않았고 중간중간 편집을 좀 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 인터페이스가 되게 잘 돼 있는 게 핸드피스 샷 버튼을 누르는 게 아래에 있거든요. 위에 있으면 손쓰기가 좀 불편했는데 아래에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쉬운 건 유저를 좀 배려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조금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밑에 쪽 라인, 중간, 그리고 눈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환자한테 그 스페이싱과 랭스는 별로 건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 에너지만 보통 이게 4.5mm 기준으로 저는 거의 4.5mm로 라이너는 다 해주거든요. 그 더말 포인트가 한 점이 아니라 그 위도 찍힌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4.5로 얼굴 전체를 해주는데, 뭐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주는데 그 더말 포인트 4.5mm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에너지는 1줄부터 해서, 저는 이거 하이퓨 장비를 할 때 통증의 강도를 어떻게 하냐면, 전혀 느낌이 없으면 안 되고, 다만 너무 아파서 힘들지는 않게. 왜냐면 이게 좀 이쁘고 행복해지자고 하는 건데 항암 치료도 아니고, 통증이 너무 심하면 환자분들이 기억이 안 좋아서 다음 티켓팅을 하는데 조금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 줄이더라도 더 쏘더라도
일줄에서 환자분이 안 아파하시는 정도까지 살짝 내려서 테스트를 합니다. 저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쓸어주듯이 해서 촘촘하게 샷, 샷, 샷 그렇게 써서 넘기고요. 연사 속도는 다른 하이퓨에 비해서 약간 빠른 느낌? 살짝? 슈링크랑은 비슷한 것 같고 더블로 연사보다는 조금 더 빠른 느낌이 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라이너 팁은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보기 지겨우시니까 조금 이렇게 넘길게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하이퓨를 할 때 좀 지루해서 많이 저도 좀 졸거든요. 그래갖고 졸지 않으려고 서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기도 하는데 뭐 원장님들마다 각자의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깨인데 많이 하다 보면 어깨가 아파요. 보시면 알겠지만 팔꿈치 위쪽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꿈치 위쪽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팔꿈치 아래쪽만 이용해서 해줘서 조금 덜 아프게 해주고 그리고 이중턱도 너무 공간이 좁지 않은 분은 라이너 팁으로 가능한 분은 라이너로 저렇게 라인을 잡아주고 공간이 너무 좁은 분들은 펜 타입으로만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펜 타입이 한 도트가 들어가고 입테라가 한 번에 8도트 정도 들어가니까 8도트 정도 들어가는 게 물론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라이너 이중턱이 가능하신 분들은 라이너로 최대한 많이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도트 타입으로 펜 타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쪽보다 이중턱, 보더라인, 맨디블 보더라인 할 때 환자분들이 제일 통증을 느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장님들마다 통증을 좀 덜하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중턱이 예민한 분들은 가끔 국소마취도 같이 넣어놓고 합니다. 근데 리도케인만 따로 주면 아프니까 이제 그 윤곽주사 같이 이제 지방 좀 지방을 좀 녹여주는 그런 주사를 같이 좀 넣고 그때 리도카인을 좀 섞어서 마취를 시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턱하고 아래를 하고 그 다음 펜 타입으로 이제 눈 밑하고 인중하고 이마 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턱선 아래 라인에 라이너 타입이 잘 안 닿는 곳을 보충해 주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라이너로 저는 좀 많이 쏴주는데요. 정재현 원장님보다 라이너를 300샷 조금 안 되게 쏘고 그 다음에 펜 타입으로 한 1000에서 1500샷 정도 토탈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죠. 실제로 환자한테는 400에서 500샷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펜 타입으로 갑자기 뭐 1000샷, 2000샷을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이제 그 얼굴에 기존에 봤던 하이퓨 샷수와 좀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줄여서 얘기합니다. 나누기 8이나 10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샷을 환산해서 얘기합니다. 1000샷 정도 쏘면 라이너로 100샷 정도 더 쐈다라고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각자 맞춰서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펜타입의 장점은 저렇게 밀착이 잘 된다는 거죠. 밀착이 잘 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눈밑을 받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잘 들어요. 기존의 하이퓨 라이너 타입들은 눈밑을 한다고 해도 끝이 밀리거나 해서 눈밑에 제대로 잘 도트가 안 들어가는 느낌을 의사들만 받는 게 아니라 환자도 받았거든요. 저렇게 밀착해서 해주면 환자분이 이마랑 눈밑은 더 내가 꼼꼼하게 받는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돼서 전 그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이마 할 때 가끔 너브 하면 뒤통수까지 찌릿하고 아 하는 경우 있는데 뭐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되고 조금 불편해 하시면 움직이는 무빙 속도를 조금 빨리 해 주시면 환자분이 통증을 덜 아파하시고요. 정재현 원장님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무빙 속도가 조금 더 느리네요. 네, 저렇게 해서 이마 한 다음에 인중까지. 요 인중 바코드 주름도 환자분들이 꽤 많이 여기는 좋아지는 게 없냐고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할 때 저걸로 조금 해주거나 아니면 저쪽 포인트를 따로 상품을 잡으셔서 약간 업세일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때 환자한테 입술을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하는데 저는 저렇게 할 때도 그러니까 이마랑 눈밑을 할 때는 피부가 좀 두꺼워 보이는 사람은 4.5를 쓰고요. 그 다음은 3.0을 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4.5를 썼을 때 그러니까 4.5를 받다가 환자분이 3이나 1.5를 받게 되면 확실히 느낌이 덜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에비던시를 갖고 정확한 포인트도 많이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받는 느낌과 인상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5를 쓰는데 그래도 눈꺼풀이나 이런 데는 하지 않고 눈 밑으로 이제 이렇게 얼굴을 당겨갖고 오비탈 림 쪽에서 할 수 있게 안구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은 끝났고요. 뭐 별거는 아니고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샷수는 펜타입은 눈 밑에 아까 1000에서 150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300, 300, 이마 300, 인중에 100 정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1500으로 늘어나면 조금 그렇게 더 해주는 편이고요. 네, 그러면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 2개를 다 보고 정말 리얼하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에너지는 얼마나 쓰는지 저희가 다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린 강의를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럼 정재윤 원장님은 아스테라시스의 리프테라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제 통증이 적은데 효과가 좋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통증이 적으면은 환자분들이 다음에 또 그걸 하러 오세요. 그리고 결과를 자기가 봤기 때문에 사실은 개원가에도 굉장히 훌륭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이프는 다들 하나씩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이 장비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환자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리프테라라는 장비는 저 펜타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이프 장비를 눈가나 이마, 인중 같은 부위에 따로 특별히 포인트를 주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로 포인트를 줘서 좀 가격이나 받는 비용 면에서 요새 너무 수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업세일링이 가능하다는 장점, 예를 들어서 얼굴 전체 말고도 눈가 별도, 이마 별도, 인중 별도로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고, 펜타입은 통증이 별로 없다라는 그 점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 아이용으로 따로 아예 팁이 나오는 회사들도 많이 있죠. ITV 실제로 나오고 그게 라이너 타입에서 이렇게 앞을 좁게 해서 하는데,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람 얼굴이 제각각이고 뼈의 크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작은 ITV 실제로 면에 밀착해서 갖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더구나 이 코 안쪽으로 이쪽 부분에 하게 되면 팁이 나오는 라이너하게 에너지가 나오는 팁은 작아도 요 끝부분에 걸려서 요 눈 밑을 잘 하기가 힘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요 펜타입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이프를 정말 많이 해보셨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늘 하는 것도 다 오픈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들으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웹이라든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는 사실 저희가 잘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것들에 정보를 받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시술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시술로 발전할 수 있고 선생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접근 방식을 조금 뭔가 이론적인 것보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데 관해서 디테일을 조금 두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비를 쓰실 때 잠깐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강의 시간이 아깝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